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정됐던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진술 답변으로 출석 요구의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당장 국민의힘에선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조차 당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의총에서 다룬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의원 연결해서 당내 분위기 포함해서 민주당 입장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자, 의총 이후 이 대표의 고심이 꽤 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고심의 과정을 좀 전해주시죠. 이제 검찰이 이제 무리한 수사고 대선 과정에 나왔던 국감장이라든가 이제 방송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네. 검찰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기류였고요, 분위기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최고위원이라든가 그리고 중진위원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불출석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불출석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이재명 이런 모습으로 이제 추석 민심 밥상이 이를테면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치적인 좀 고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검찰 수사 대응 쪽에 앞서 말씀하신 뭐 꼬투리 잡기식 수사 이런 쪽에 좀 고민이 많았을까요? 일단은 본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검찰의 수사가 그러면 네. 정당한 것이냐, 그러면 공정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가 이제 무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대선 과정에 있었던 얘기가 꼬투리 잡기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쓰는 건데 그것이 네. 마땅한 거고 특히 이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가 무슨 특혜 의혹이라는 등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네. 정작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수많은 말이 있는 건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 행동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야말로 꼬투리 잡기식의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수사 회피 프레임을 좀 네네. 의식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검찰 이번 자체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네. 서면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체가 출석의 건도 안 되고 수사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네. 이 회피의 프레임은 맞지 않는 거고요. 이 자체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표 향해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어떤 스타일대로 직접 출석해서 소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도 의총에서 나왔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수사 자체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본질에 있어서의 이제 법조계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치외법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언론에서 다 얘기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치외법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치외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경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치외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사실과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치해법권 지역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TV 토론에서 말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대통령 고발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예, 예. 아무래도 당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 이렇게 당대표 소환 요구할 때마다 의원총회 열 것인가 조응천 의원 얘기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고 네. 또 대통령 후보가 끝나고 당대표, 특히 민주당인데 지금의 검찰의 수사는 민주주의 위기와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치해법권의 의미로서의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던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고 네.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고요. 또 야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충분히 검증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건데 그 정보를 제공한 거 내용을 한 단어라든가 한 문구를 가지고 무리하게 수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해. 예를 들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대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이고 법치주의 위기의 문제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민주주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짚어보면 아무튼 20대 대선 과정에서 네.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에 만료가 됩니다. 검찰 네네. 입장에서는 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경기도청도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선 기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까지 한꺼번에 좀 들리면요. 질문이 여러 가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경기도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지금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검찰은 뭐 했던 겁니까? 무리하게 수사하는 걸 다시 한번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능한 검찰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네.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동안의 수사라는 것이 신상털기, 먼지털기 다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치 쇼를 하는 의미에서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행동을 보면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 집단화돼서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네. 사법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인 거예요. 이 법치주의 위기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태풍 특보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예, 없을 것 예. 같아서 뒤에 질문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드렸는데 세 가지 답변 다 들을 수가 있었고 자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네네. 대통령 고발 건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태풍 흰남노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야당 내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태풍과 대응에 있어서는 네. 여야가 따로 없는 거고요. 일단은 예측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후 조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풍 피해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하가 추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예요.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똑같고 공소시효도 9일로 당연히 같겠죠. 그렇다 보니 맞불 성격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선거 과정에 여러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토론 과정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인터뷰라든가 이 토론의 과정은 각 후보들이 검증을 하고 정당에서 검증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검증해서 그것을 실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의도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짓 진술을 한 거 아니야,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입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의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에선 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네. 그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건과 네네네.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고 어차피 기소를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가깝지 않느냐는 이제 민주당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자,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역시 공소시효도 같죠? 혐의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 이런 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정치적 액션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의미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실질적 의미도 다 포함되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러한 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통령 네. 임기 기간 내는 공소시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통령을 고발했다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국민이 판단하는 기준을 또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의미 또 실질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른바 쌍특검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원고 회의에서 좀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건과 함께 특검은 어느 정도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당의 중론이고요. 네. 또 이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내 지도부에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임한 상태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길 바란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 대한 추동력은 결국 이제 민심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서도 대장동 문제가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화천대유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50억 클럽,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증거 자료가 나왔고 또 그 가족들이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것들이 나왔는데 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은 그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은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낸 거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허위 경력 이력에 대한 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네. 특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이미 이제 사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수사, 무리한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